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길에 비 많이 맞으셨죠? 하필 저 오는 시간에 네.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지금 밖에 나가도 어둑어둑하고 네. 내 계좌도 어둑어둑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우리 시장 무엇이 문제인지 월요일장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중국이 문제다. 네. 어떤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 오늘과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중국 문제가 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기, 뭐 또 군사 자금을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일단 중국은 뭐 그런 거 없다라고 강하게 거부했지만은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 겨냥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생명성 제공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 때문에 경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좀 더 상황은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까지 이 사회주의로 인해서 강력한 통제가 좀 가능했던 나라라서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알려진 거로는. 최근에 확진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지린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린시 시장, 이 고위급 관료들이 다 해임됐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선전시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 1,700만 명인데 여기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봉쇄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항상 확진자가 2명만, 한두 명만 나온다 하더라도 항상 봉쇄를 통해서 막아왔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 전까지는 잘 지켜왔었거든요. 오미크론에 뚫리면서 확진자가 지금 30만 명 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증가한다고 한다면은 중국의 봉쇄가 또 길어진다면은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같이 빠진다. 홍콩 증시가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그 나스닥 선물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우크라 관련 불안정성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화상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안 하겠다고 했고 돈바스 지역 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협상까지 왔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사실 비무장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서는 협의가 안 될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할 테지만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특히나 이번 주에 러시아의 디폴트 16일 날인데요. 아마 러시아의 디폴트가 될 것 같고요. 그날 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우리가 좀 맞이할 수 있는 악재성 이벤트가 가장 많고 가장 큰 주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에 저는 최대로 많이 시장이 흔들린 다음에 지금 충분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보다 더 큰 악재가 없고요. 그 전쟁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아마 시장에 저점을 만들어갈 것이고 차츰 다시 이제 본격적인 저점을 만들고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변동성에서 좀 겁낸다기보다는 조금 더 좀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결국 펀더멘털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제재 문제로 홍콩 증시가 급락했고 맞아요. 다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네.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된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시장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원자재죠. 네. 관련해서 또 니켈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이거 매도해야 될지 더 들고 가야 될지 쭉 리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런 시장에서 원자재, 에너지 다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바로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바로 경남 스틸인데 지금 시장에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아주 좀 크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견 드리고 저는 지금도 매수가 좀 보는 건데요. 이 원자재가 급등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기서 진짜 푸틴이 합의를 하고 철군한다고 한다면은 원자재 값은 빠지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을 봤을 때 당분간 이 상황은 오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목표가를 5,5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에 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홀딩 관련 말씀 좀 드려보고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원자재로서 T플렉스를 또 소개를 시켜드렸던 건데 원전 관련주의자 원자재 두 가지 재료로 좀 말씀드렸었죠. T플렉스가 지난주까지 또 한번 급등 이후에 약간의 소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원자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원자재 관련주에서 하나 또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한번 기대해 보시고,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러한 악재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에너지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원자재 쪽의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집중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오늘도 좋은 종목 2개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플렉스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0% 넘는 두 자릿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까지 소개해드렸고, 반면에 2차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 뭐 에코프로빈, LNF, 여기 LG 에너지솔루션도 급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LG엔솔이 빠지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 매도, 환율 급등.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원자재 때문인 거고, 역시나 원자재 올라가는 게 또 이 전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전지가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또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는 사실 한 달 내내 좀 빠지고 있었고, 최근에 LG에너지에 대한 어떤 공매도까지 나와주면서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땐 결국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봤을 때 공급망이거든요. 공급망이 풀려고 한다면은 결국 이 전쟁이 있을 건데, 전쟁 리스크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LG엔솔이 지금 저점을 깨면서 급락이 나왔고, 맞아요. 소재가 빠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지금 정도 가격대면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올지언정 오히려 매수 관점 보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2차전지는 단기적인 호재에서 뭐 급등락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결국 메가트렌드로서 이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이 나은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무섭다고 해서 팔고 그것보다는 좀 더 보유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잘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앞서 원자재 관련해서 T플렉스, 경남스틸로 수익을 냈고 네. 또 다른 종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종목일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요, 과학적 방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모멘텀이 뭐냐면 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종목들의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틈새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가 바뀌는 그것 중에서 제가 가장 강력한 것은 원전을 말씀드렸고, 원전 관련해서 다 급등 나왔죠. 또 다르게 가는 게 방역을 다르게 하겠다.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현 정부와는 다르게 과학적 방역을 통해서 지금 서민들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정기석 교수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통계 중심의 과학적 방역할 것이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보면서 과학적 방역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금 현재 확진자가 하루에 35만 명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망자가 250명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정점까지는 약 1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정점을 이제 인구 20% 정도 보는 건데 약 1,000만 명이죠.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700만 명입니다. 그럼 하루에 30만 명씩 나온다고 한다면은 열흘 뒤면은 1,00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아마 인구의 20%인 1,000만 명이 됐을 때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정점이 닿았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랬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밀집도 환경에서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을 또 1호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이거를 지금 이제 이 정기석 교수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고령자에서 지금 3차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항체의 변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제조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갖고 그걸 가지고 방역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현 정부에서는 이제 뭐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데이터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그 정책이었고요.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 이제 10일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정점에 달하겠지만은, 정점에 달았다고 하더라도 뭐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학적 방역을 통해서 아마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대한 핵심 종목을 오늘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서 좀 시장과는 다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률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은 정말 어딜 가든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이 주변에 그쵸. 계셔가지고 사실 저희도 이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네. 최대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 네, 이런 맞습니다. 마음가짐으로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 안에서 과학적으로 방역이 가능할까? 그럼 어떤 종목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네. 바로 이제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데이터가 다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곳이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다. 일단은 지금 산업에 사용되는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이 데이터 솔루션인데 지금 뭐 하드웨어라든가 빅데이터, 통계 포털, 사무 인터넷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최근에는 삼성전자에 96억 원 규모의 이 서버하고 이 스토리지 같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윤당선인의 제1호 공약이 과학적 방역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대책을 최우선으로 내놓게 뜻이죠. 이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쪽 정책 모드 나올 것이고 이쪽에 대한 어떤 과학적 방역 정책이 먼저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 솔루션이 타 경쟁업체 대비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발이나 판매, 컨설팅 같은 경우인데 SPSS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그 SW 교육연구 시장에서 이미 타 경쟁업체 대비 높은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아마 이 어떤 그 코로나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가장 앞서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단 데이터 반영 이야기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급등했던 게 바로 지금 데이터 솔루션이었고요. 제가 아까 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봉에 있었는데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가격대가 지금 그 7,000원 후반대를 못 넘어가고 있던 건데요. 지금은 그 지난주에 이미 대량의 거래가 들어오면서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9,5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목표 주가 9,500원, 손절가 6,500원인데 네. 지금 이 종목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괜히 내가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익절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가격을 봤을 때가 7,700원, 800원 대였는데 네. 지금 8,500원까지 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가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8,000원 밑에 매물이 계속 소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8,000원 밑에 왔을 때 좀 접근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 종목을 고르고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쵸.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아서 매수가를 현재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올라서 저희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손절가 여러분들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네. 좋은 종목이라는 점, 또 뉴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 헌덕이 덕분에는 어떤 종목일지 드디어 원자재인가요? 네. 원자재 하면 또 최현덕이죠.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키워드는 원자재 급등에 따른 대안.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원자재 관련주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원자재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 그 원자재를 또 살 수가 없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좀 대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좀 보시면 니켈 말고도 원자재가 다 올라간다.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니켈 가격 급등한 거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의 이제 배터리 업체까지도 니켈에 대해서 공매도를 쳤다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제 공매도에 손실이 많이 나잖아요. 이거를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쇼커버링 때문에 급등이 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재고는 계속 빠진 겁니다. 재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 보니까는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이 전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니켈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 니켈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거기서만 지금 235% 폭등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원자재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좀 많고 이 어떤 전쟁 리스크 때문에 공급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러시아가 세계 3위 니켈 보유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10% 정도의 니켈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나 값은 더 급등할 수밖에 없다. 어제 이제 러시아가 200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금지령을 내렸는데 물론 거기에 원유와 니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200개의 수출 품목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값은 계속해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니켈이 알다시피 지금 최근에 우리 양극재에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니켈이 필요 없는
LF 배터리가 다시 한번 좀 대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부터도 이 중국 CATL 같은 경우는 이 LFP 배터리를 좀 많이 만들고 있었고, 지금 작년부터도 이제 뭐 벤츠라든가 BMW, 뭐 현대차까지도 지금 LFP 배터리를 또 이제 한 대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니켈 값이 더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는 전기자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LFP 배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대안으로 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LFP 관련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FP 배터리 대안이라고 이야기 적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현덕이 덕분에 왜 치킨 이벤트 안 하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네.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멈추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MPC라고 글 올려주신 분 정답이 맞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 두 번째 종목 MPC가 맞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일지 말씀해 주시죠. 아쉽네요. 다른 종목인데. 네. 파워넷이에요. 그러니까 MPC도 괜찮은데 네. 파워넷이 일단은 이제 이쪽에서 그 관련 개발 모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파워넷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 팩 모듈 개발 업체. 그러니까 MPC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쪽인 것이고, 이 파워넷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팩과 모듈을 개발해서 그 생산하는 기업이다.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LFP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이제 CATL 중국 기업인데, 중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중국 배터리 셀 전문 기업인 CEL하고요, 이 MOU를 체결해서 배터리 팩 모듈을 좀 개발하고 있는 거고, 실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2023년부터는 LFP 배터리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배터리 시장 1등이 CATL이고요. 그 두 번째 LG 엔솔인데,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중국 기업 밀어줬기 때문에 1등인 것이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또 독보적으로 LG 엔솔이 1등이거든요. 근데 이 LG 엔솔까지 지금 LFP 배터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 시장이 커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파워넷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있는 건데요. 바닥권에서 이미 좀 매물을 좀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올라선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급등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6,200원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4,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넷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6,200원, 손절 가격은 4,800원이고요. 네. 정답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네. 매번 정답 올려주시고 맞춰주시고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파워넷과 함께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종목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외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현실은 어쨌든 전쟁 리스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현실을 보시면 수익은 나올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4시에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MBN골드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N골드 홈페이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최현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